무언가를 투자하겠다라기보다는 청약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집을 가장 좋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좋은 상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게 이 시장에서는 청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의 자본과 그리고 90%의 레버리지를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활용해서 첫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일단 첫 번째는 청약이고요. 두 번째는 네, 그러면 입지 센스를 보면 나만의 강남 찾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야매로 공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전문가분 나오신 김에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이야.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는 3인 가족이다. 그리고 현금은 한 1억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플랜을 세우면 좋을까요? 한 연봉은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네, 매벌이. 힘들다, 그쵸? 네, 진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짠테크실 거예요. 절약하고 계실 텐데 네. 이게 절약만 돼서는 이게 벗어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 투자라는 게 본격적으로 내가 1억으로 무언가를 투자하겠다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약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시죠? 네.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네,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집을 가장 좋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좋은 상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게 저는 청약이라고, 이 시장에서는 청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청약을 좀 공부하셔서 내 청약 스펙이 어떤지 가점 보시고, 또 혹은 특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해당되는 게 없는지 혹은 해당되는 게 없다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청약 공부를 정말 맘 잡고 한 달 정도 하시면 다 어느 정도 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약 공부를 그냥 보통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청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숨어있는 것들까지, 정보까지 다 내가 찾아내겠다,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정말 청약이 안 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청약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10%의 자본과 그리고 90%의 레버리지를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활용해서 첫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청약이다 보니까 새 아파트잖아요. 네. 입지 좋은 곳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서, 그러니까 고분양가의 그 청약 아무도 안 하는 미분양 날만한 그런 상품 아니고, 이걸 거를 수 있는 눈도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청약을 먼저 일단 공부를 해보시라. 일단 첫 번째는 청약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매매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에 아마도 이제 대출을 이용하시겠다라고 하면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를 LTV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최대 3억 6천,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까지 대출을 해줘요. 예를 들면은 5억의 수도권의 집을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마련하겠다 라고 하는데, 생애 최초면 4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한 1억 정도로 집을 마련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 전세도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혹은 월세 이렇게 하면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비용과 그 다음에 한 4억여의 대출을 받았을 때의 비용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물론 이 4억 대출 받았을 때의 비용, 금융 비용이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1억으로도 수도권에 5억 정도의 집, 매매가의 집을 마련하실 수 있고, 이 5억이라는 게요, 어느 정도의 집을 마련하실 수 있냐면 정말 좋은 데가 너무 많이 생각나요. 5억이로요? 너무 많아요. 네.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기축이라면 1기 신도시 내에서도, 1기 신도시가 사실 3억대 아파트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1기 신도시 어디요? 일산이 3억대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평대면 이제 4억 5억대가 네, 많이 네. 있고, 그래서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30년 동안 인프라가 누적이 되어 축적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평촌 학군도 너무 좋고 살기 네.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평촌의 10평대 혹은 20평대 초반에 리모델링 진행하는 단지들 물론 리모델링 리모델링까지는 너무 좋다. 아마 네. 그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평촌 신도시에 자녀 교육시키면서 내 집 마련하고 그리고 종잣돈도 1억 정도로 네.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네. 그렇게 실거주로 마련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보금자리론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 이것도 굉장히 혜택이 좋아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이제 최장 50년 네. 그리고 4%대 금리 그리고 우대금리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우대금리 받으실 수가 있고 한데 최장 5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장점과 이제 고정금리라는 것들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보금자리론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금리가 최저 1%대 그래서 금리 메리트가 또 대박이네. 있어요. 1%대면 뭐 1.6%대부터 네. 시작하니까 그래서 특례보금자 신생아 특례 이런 것들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대출들을 활용을 하셔서 네.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 1억으로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대출을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입지를 공부하셔서 이 두 가지를 잘 혼용하셔서 집을 마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 두 번째 이런 정책자금 대출, 세 번째는 일반 매매인데 일반 매매에서도 아니 1억으로 어떻게 일반 매매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실거주가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미 예를 들면은 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서 이사하기도 힘들다. 근데 내가 1억의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상품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1억으로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아파트 서울로 따지면 기축단지 25평형 수도권으로 따지면 뭐 84 신축이 될 수도 있고 59 신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상품은 고르면은 꽤 괜찮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네. 그러면 7억으로 생애 최초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 7억의 전세가 3억 5천에서 4억 정도 껴있는 네, 네. 신축 기준으로 해서 4억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역세권 단지가 그러면은 4억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하면 4억의 무이자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고 7억에 대한 80% 1억 6천 뒤에 5억 6천이니까. 1억 6천 4억의 전세와 1억 6천의 대출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네. 1억 6천의 대출을 일으키면 그러면은 내 자본으로 1억 6천의 대출을 일으켜서 7억의 아파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실거주한다라고 하면 한 5억 정도의 아파트에 실거주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실거주가 아니고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마련해 놓겠다라고 하면 한 7억까지도 볼 수가 있는 상품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신축의 경기도권에 역세권 괜찮은 데가 7억짜리 집이 있다. 그럼 전세를 4억을 놓고 그 다음에 7, 8에 56이잖아요. 1억 6천을 하고 더 대출을 받으면 부족한 1억 돈은 4천 부족한 정도만 돈은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네, 아니면 모은 돈을 이용해서 1억 4천만 원으로 7억짜리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 레버리지를 상당 부분 무이자 레버리지로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대출 이자는 1억 1억 6천에 대한 것만 내면 되니까 한 달에 대략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내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너무 그래서 좋은 꿀팁인데요. 좋은 주택을 마련하면 이 5, 60만 원의 금융 비용보다 더 오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길게 보면 4년 한 번 전세를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꼭 이런 말씀 드리면 그 전세 세입자가 싫어하지 않나요? 세입자한테 동의 받을 필요 없고요. 세입자 이후에 받으면 이게 불법 아닌가요? 이거 후순위 대출 원래 네, 가능한 막, 거예요. 원래. 생애 지초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해주는 은행이 한 곳이 있어요. 근데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하고 맞는 한 곳의 대출을 찾으면 된다고 부팽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예, 나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생애 지초 대출을 활용하셔서도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고 또 경매를 활용할 수도 있고 방법이 정말 너무너무나 많이 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1억밖에 없으니까 내 집 마련은 힘들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노동 수입으로 1억을 더 모아서 살려고 하면 그때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해서 가격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2024년이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단기간으로 봤을 때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집이라는 게 좀 긴 안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또 요즘에는 한 바퀴 돌린다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4년 정도 늘어났으니까 한 4년, 8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2034년에 2024년의 집값보다 쌀까? 이 한 가지만 네. 생각해. 왜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네. 첫 집을 마련하면서 이제 강남 아파트들을 너무 마련하고 싶어서 실제로 제가 첫 집을 전세를 주고 강남 아파트와 잠실 아파트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 13년, 4년, 5년에 10년 전이죠. 네. 강남 아파트 값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평균 한 10억 내외였어요. 아, 그때도 사실 10년 너무 전에. 비쌌죠. 너무 네, 비쌌죠. 굉장히 비싼 거죠. 10년 전에 10억 내외였던 강남 아파트가 지금은 30억에서 40억 내외거든요. 네. 10년 동안 이제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향후에 10년 동안 이 좋은 상품이라는 전제로 과연 지금보다 떨어질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노동 수입만으로 내가 절약하면서 돈을 더 모아서 집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집을 고르는 안목과 그리고 적절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마련할 것인가를 네. 고민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라면 이렇게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서 일단 매수를 하는 거는 이런 방법이라면 저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다주택자분들이 생각외로 좀 있으시잖아요. 네. 또 저희 채널도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한 3채 정도 있고 경기도에 한 채 정도 있고 네. 이런 다주택자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답은 아닌데 저는 어떤 투자를 하냐면 굉장히 심플하게 갑니다. 네. 개인의 자산을 굉장히 심플하게 가고 그리고 투자의 영역으로 좀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하는 아파트들은 투자로 보는 아파트들은 뭐 법인으로 이제 담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이런 어떤 장치를 활용해서 개인과 좀 분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명의로 된 거는 저는 이제 큰 거 2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도 네. 대체주택 활용해서 비과세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세팅과 이제 상품 세팅을 잘 한 거죠. 네. 근데 물론 뭐 헛수를 늘리면서 하는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투자를 할 때는 결국 집을 통해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작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10년 전에 공부를 시작할 때도 단순하게 가야겠다. 비과세들을 받으면서 가야겠다. 이제 네. 예전에는 세 채까지 개인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비과세 이런 시스템이 됐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세 채까지는 조금 어렵고 이제 2채 정도는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아이도 키우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개인의 투자는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단순하게 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물론 뭐 지방이 다 그렇진 않지만 지방의 세채를 분산해서 투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조금 이제 아주 좋은 집이 아닐 가능성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위기 상황에서 좀 대응하기에 좀 취약한 부분이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뭉치면서 좀 좋은 집으로 올리는 작업, 저는 그걸 저글링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집들을 이렇게 저글링 하면서 저글링의 개수를 조금 줄이면서 그래야지 네. 떨어뜨리지 않거든요. 이게 많으면 저글링 하다가 떨어뜨려요. 제가 작년에 2개 떨어뜨렸고 네. 올해 2개 떨어뜨려서 지금 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5월 네, 달에.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저글링의 개수를 좀 줄이면서 단 제자리에서 저글링 하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저글링을 하는 거죠. 급지와 상품을 높은 곳으로 올리면서 좀 심플하게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투자를 더 하고 싶다. 개수를 늘리면서 하고 싶다. 혹은 지방에 하고 싶다. 혹은 소액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올린 상품을 자본으로 활용해서 추가로 늘리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모아서 올리는 거는 그 작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순서가 좀 심플하게 좋은 자산들을 만들어서 그 자산에서 오는 자본력을 활용해서 추가 투자를 좀 분리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좀 선호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좋은 집이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물론 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뭐 오히려 소액 투자가 수익률이 좋을 수는 있지만 수익률이 강남 아파트가 더 좋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절대
자체가 크기 한 번 오를 때문에. 때 크기 때문에 자산의 볼륨을 늘리는 데는 오히려 큰 자산들이 더 좋다. 그리고 또 하락기가 왔을 때 물론 강남 아파트도 빠지는데 빠졌다가 금방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뭐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회복한 그런 지역들은 좋은 지역, 좋은 상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강북에 있는 제일 대장 아파트 경희공자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전고에 다 닿았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희소성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좋은 집은 올라갈 때 또 이제 위기 때 당연히 떨어지긴 하지만 더 빨리 회복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자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자산 똘똘한 한 채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만약에 반포에 준신축이나 신축급의 아파트 한 채를 84 타입을 매수를 했다. 그럼 종부세가 작지는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네. 부담이 되실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신축이다 그럼 네. 반포의 신축 아파트고 공시가가 뭐 한 30억 정도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년 한 4천만 원 가까이 매년 종부세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그 종부세에 대한 담세력을 스스로 그 집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집은 똘똘한 한 채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많은 네. 분들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서 그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네. 집을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 집을 잘 마련하면 사실 저는 그 이것도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네. 그 잘 마련한 이 똘똘한 한 채 베이스 캠프 뿌리자산 네. 똑같은 말인데 이걸 저는 ATM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담보 가치잖아요. 네. 좋은 담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1억이 필요해. 유랑 저기 성 대표님. 진짜 돈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은행에서도 본인의 신용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네.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담보는 굉장히 확실해요. 은행도 담보가 있으면 사실 집값의 80%까지 담보를 사람을 믿진 않지만 담보를 믿고 빌려줍니다. 네. 그래서 잘 마련한 자산을 저글링하면서 올려놓으면 사실 그 자산 안에서 이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투자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드는 현금 흐름의 대부분은 제가 똘똘한 집들 외에 사업을 통해서 막 3억씩 5억씩 모아서 이렇게 못 모읍니다. 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내가 사업 아이템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리고 대출이자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본에서 빼요.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네. 받아서 수익을 내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담세를 위한 세금 납부를 위한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요. 자산에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려면 사실은 그릇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에서 예를 들면 담보를 받으라 그랬지.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 이 받은 대출로 뭘 하실 수 있으세요?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소의 고민과 준비와 자기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똘똘한 한 채만 있을 경우에 힘든 게 뭐냐면은 자본만 성장하잖아요. 네. 내 급여는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노년에 은퇴하신 분들이 집 한 채 맞아요. 있으신 분들이 네. 되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슬프게 나중에는 거의 막 이제 전원주택으로 이제 네. 가시고 막 그런 분들의 초본 보면 굉장히 슬퍼. 일사후퇴도 아니고 네. 계속 후퇴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럴수록 우리가 조금 더 젊을수록 이제 집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자본의 차익,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일단 잘 선택하면 스스로 알아서 성장해요. 근데 내가 여기에 멈춰 있으면 현금 흐름 없고 그다음 내가 여기 내 그릇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이게 오히려 이 집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네. 세금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성장하고 내가 사업 아이템 만들고 내가 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혹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남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에 무언가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본 차익, 그다음에 현금 흐름, 투트랙.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조화로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집 한 채, 집 뜯어먹고 살 거냐라는 말씀. 집 못 뜯어먹고요. 집은 알아서 잘 성장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집을 사고 성장을 멈춰요. 공부도 멈춰요. 집 샀으니까 끝이다. 이제 이자나 잘 갚아야지 하면서 직장 열심히 다니시는데 당연히 직장을 다니면서 노동을 하시는 건 너무나 소중한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집을 잘 마련하고 이거는 이제 예선전이거든요. 이 집을 활용해서 얼마나 잘 풍요로움을 끌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본선이에요. 네. 그 종부세 같은 게 내가 어떻게든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람을 안주하지 못하게 해서 자본은 어차피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 개발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맞아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거 사례를 들면 너무 다들 극단적이라고 그러시는데 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고 하는데 네. 2023년 금리가 너무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네. 네. 금리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금리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 사업을 세팅을 더 해야겠다 생각해서 네.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똘똘한 두채가 있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있어요. 제가 ATM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무한정 꺼내서 쓰는 건 아니지만 또 필요할 때는 넣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담보를 활용해서 고시원을 했어요. 왜냐면 고시원 현금 흐름이 되게 좋은 코로나 이후였고 네. 제가 불과 세팅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이걸 세팅해야지 이 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상세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를 세팅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고시원이었고 고시원을 그때 당시 이제 다 투자를 해서 세팅한 게 1억 5천이었는데 네. 그 1억 5천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담보를 받아서 제 사업 자금으로 활용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순수익이 1,2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매달? 네, 매달. 매달. 1년이면 1억 4,400. 그렇죠. 수익률로 따지면은 뭐 거의 네. 100%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사기라고 말해요. 왜냐면 지금 물론 뭐 고시원의 권리금이 좀 높아지기도 했고 네. 근데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한 사례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수익률이 100%는 사기다. 뭐 어디서 약 파냐 뭐 이러는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는 거 내가 보이는 거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이 정답이라는 건 또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혹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 자본을 활용해서 또 그걸 시드로 삼아서 충분히 감당하고도 또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투트랙을 만드는 것이 진짜 부동산을 통해서 풍요롭게 사는 이상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되게 많은 내공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 한 채만으로는 부자로 살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부유하게 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로 가는 길이 부자로 가는 길인 건 맞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네. 계신데 한 주택 한 채만으로는 풍요롭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부자가 되는 일이 험난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이제 달콤한 결과만 보니까 그래 뭐 좋은 집도 마련하고 운이 좋아서 좋은 집도 마련했고 뭐 현금 흐름도 있고 뭐 사업도 잘하고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가까이에서 보면은 뭐 비극입니다. 멀리서 볼 땐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네, 비극이에요. 진짜 상처입니다. 상처가 많죠. 네. 이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느냐,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느냐의 선택의 문제지. 네. 이게 막 현대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막 불가능하다 이런 사회가 아니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아는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 게으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워크홀릭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게으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정글이니까. 네, 아니 눈이 번쩍 떠지죠. 늘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네. 이런 어떤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홀홀님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홀홀님에 대해 훨씬 더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시간이 뭐 1시간 넘게 떠들었지만 다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홀홀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고래동 공부로 오시고 자주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부자지도라는 플랫폼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 활동하고 카페. 있어요. 네이버 네. 카페 부자지도 이렇게 네, 치면 부자지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네이버에서 헐헐 치시면 아. 저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헐헐로 검색하면 만나실 되겠네요. 수 있고요. 네. 유튜브 요즘에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네, 우리 성 대표님 영향 받아가지고 많이 도와주세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드론 영상도 지난번에 주셔가지고 잘 활용했는데 그래서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임장 챌린지라고 해서 공부 제가 발로 공부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동산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신 제가 먼저 좀 몇 발짝 먼저 걸어가 드리고 그거 따라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무료예요? 네, 무료예요. 임장 챌린지 무료였어요? 네, 일주일에 이야. 한 번씩 이제 가시면 되니까 제가 루트 그려드리고 네. 시세와 전세 뭐 이런 거 지도 다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출력하셔서 현장 가시면 됩니다. 아, 톡방에서도 뭐 소통하고 하신다고 네, 하던데. 맞아. 지금 임장 챌린지 시즌 6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일까지 모집인데 여기 임실방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제 지도 받으시고 뭐 정보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한 1,000분 정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야, 네, 이렇게 이게 무료라고요? 무료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네. 제가 바쁘다 보니까 임장 제가 하고 싶어서 또 하는 거예요. 강제성? 강제성. 네, 네. 시스템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오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천사세요. 이게 사회복지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 피가 어디 안 가. 누구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복지 사업 도와주려고. 하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또 막 근질근질. 아, 그래요? 내 코가 석자지. 네. 또 이렇게 저 온라인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안 하는 게 뭐야? 이제 온라이즈라고 해서 온라이즈 뭐죠, 이게? 온라인 이게 그 온라이시 되게 중의적이에요. 좋아라는 뜻도 있고 밤새서 읽는다는 온라이즈 뜻도 네네. 있고 해서 밤새서 읽고 싶은 부동산 잡지. 그래서 잡지. 온라이시라고 해서 저희가 네. 개간지 정도 돼요.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이런 부동산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이제 모셔서 칼럼을 이렇게 한 권에 담습니다. 거의 페이지가 거의 180페이지가 이번에 됐거든요. 오. 그래서 이게 원고를 이제 저자님들 원고를 주시면 아마 며칠 있다가 바로 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책보다 빠른 책. 네, 책보다 빠른 책. 왜냐면 부동산 자체가 책으로 쓰면은 책으로 출간되는 데까지만 1년씩 짧게는 걸리죠. 네. 짧게는 뭐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네. 시의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여기 앨리스님이 피를 토하면서 글을 썼어요. 진짜 네. 옆에서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전국의 부동산 입지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권씩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거든요. 이거 이제 저희도 링크 다 카페에 가면 걸어드렸으니까 네. 보시면 여기 나중에 고정 댓글로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댓글 직접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읽으시면 뭐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까지 다 지역 분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써주세요. 글쓰기가 좀 약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뭐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헐헐님 모시고 우리 어린 시절 이야기, 뭐 부동산 공부한 이야기, 사업한 이야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네. 헐헐님 이렇게 봐도 너무 좋으시죠? 네. 실제로 보면 진짜 더 좋은 분이거든요.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네.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러주십시오. 네. 네.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뭐 아까 질문지에 뭐 사업을 성공시키게 된 비결이라고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뭐라고 쓰셨는데요? 성공 못했고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계속 실패하거든요. 계속 실패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길을 수정하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게 뭐 지금 나 이제 부동산 공부 지금 시작했는데 비트코인 지금 시작했는데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게 뭐 길을 오래 걷는다고 길이 또렷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길을 수정하면서 가시면 되는 거니까 좋은 멘토, 우리 성장일 대표님 너무너무 좋은 멘토시잖아요. 다방면에서 유능하시고 못 받을 점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이제 곧 10만 닿으실 것 같은데 유튜브로 같이 함께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까지 해주시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